한 주간의 아시아리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조재영 해설도 새해 복 잘 챙겨 받고 있나요? 네, 뭐 여기저기서 잘 챙겨주셔서 네. 복 많이 받았고요. 또 주변에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아시아리그는 3개의 시리즈가 펼쳐졌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우승 경쟁과 함께 또 플레이오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한 시리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우승 경쟁의 사할린과 최하위 팀이죠. 프리블레이즈가 만났습니다. 1차전 10대 0, 2차전 2대 1, 그리고 3차전도 2대 1. 사할린이 승점 9점을 가져갑니다. 이로써 사할린은 안양한라를 제치고 리그 1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요. 1차전은 대명전에 이어서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2, 3차전은 그래도 한 점 차 승부였어요. 네. 지난해 막판쯤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프리블레이즈였는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할린을 상대로는 1차전 대패, 또 2, 3차전 또 1점 차의 분패를 당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2, 3차전의 실점을 최소화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만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전히 답답한 공격력은 시즌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일본 도마코마이 시리즈입니다. 3위 오즈이글스와 4위권 경쟁에 있는 아이스벅스가 만났는데요. 1차전은 오즈의 6대1 승리, 그리고 2차전도 오즈이글스가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차전은 아이스벅스가 스즈키 겐토의 파워플레이 결승골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결과는 오즈이글스의 승점 6점 가져가는 위닝 시리즈였네요. 네, 여전히 오지 같은 경우는 시즌이 치르면서 점점점 경기력이 올라온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니코를 상대로 앞선 두 경기를 가져갔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상위권 팀들과 중위권 팀들 간의 어떤 확실한 경기력의 차이가 좀 분명한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거기에 또 니코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분발할 필요가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3차전에서는 그래도 승점 3점을 가져가면서 네. 아직까지는 플레이오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니코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고향에서 있었던 대명 킬러 웨일즈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입니다.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장을 두고 펼쳐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기들이었는데요. 먼저 한 경기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난타전 양상이었습니다. 3피리어드 3골을 몰아친 크레인즈가 근데 결국 먼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1차전 같은 경우는 초반에 대명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아요. 정말 저도 해설을 하면서 해설을 할 틈이 없을 정도로 선수들이 연이어 찬스를 만들어냈었는데요. 네. 이렇게 플레이를 열심히 잘하고 있던 와중에 유리의 파손으로 경기가 살짝 지연이 되면서 생각보다 좀 장시간 경기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크레인즈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크레인즈 고이즈미 선수에게 어떤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2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2피리어드에도 이어서 자신들의 어떤 수비 진영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선수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선수에게 다시 한번 공간을 내주면서 추가골, 또 그 이후에는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이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1대1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항상 2대1 수비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무래도 슬로전 쪽에 팍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한쪽으로 몰리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는 어떤 한 명의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돌아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실점을 내주게 되었고요. 굉장히 아쉬운 상태로 대명이 3대1로 경기를 끌려가던 와중에 박상진 선수의 어떤 깜짝 슈팅, 정말 빠른 타이밍 네. 슛이었거든요. 그 슈팅과 이청용 선수의 정말 여유 넘치는 백핸드 슈팅으로 경기를 3대3 동점까지 만든 채로 네.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는 채 2피리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되게 괜찮았잖아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넘어왔고 저도 이제 2피리어드 마치고 나서 3피리어드 기대된다라는 심정이었는데요. 근데 이러던 와중에 3피리어드에 들어가서 오히려 상대에게 어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쇼트핸디드 골을 허용하게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으로 크레인 쪽으로 넘어갔고요. 이후에는 어떤 문전압 혼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실점을 허용하면서 크레인 쪽의 전체적인 경기의 페이스가 완전히 끌려다니게 됩니다. 네. 또 다시 한번 또 수비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수비가 쏠리게 되면서 반대편에 있던 선수에게 찬스가 가게 되면서 한 번 더 실점을 하게 되며 순식간에 점수가 3점 차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전이 참
초반에 어떤 좋았던 경기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아쉬웠던 1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차전이었고요. 이 1차전 때 전날 터진 10골이 그렇죠. 이것 때문에 다음날 네. 뭔가 골 가뭄이 일어났나 봐요. 전날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선수들 표현을 빌리자면 총알을 다 썼다고도 다 하죠. 썼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양팀 모두 영의 균형을 깨지 네. 못하고 연장 걸쳤고 그리고 네. 슈다웃까지 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크레인즈의 외국인 선수죠. 에드문츠 아우스트 칼렌스의 게임 위닝 골로 1대0 승부샷 승을 거두는 크레인즈였습니다. 너무 아쉬운 경기였어요. 왜냐면 사실 주도권을 가지고 공세를 펼쳤던 건 대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날 경기 같은 경우는 득점은 없었지만은 네. 정말 치열했고 박빙의 승부라고 보여졌고요. 양팀 골리들의 눈부신 선방쇼도 있었고 또 이제 경기를 하면서 대명 입장에서 저는 사실 6대4 정도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전날 경기에서 대명이 보여줬던 그 1피리어드 초반에 좋았던 경기력이 다시 한번 나왔지만 크레인즈도 약간 원정 환경에 적응한 듯한 네. 모습을 보이면서 6대4 정도의 경기가 이어졌었고요. 특히나 대명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연장전에서 얻었던 파워플레이 찬스. 네.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또 이날 슈트아웃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종민 선수가 어린 나이에 팀의 거의 막내 나이벌인데 네, 맞아요. 이 선수가 마지막 주자로 나와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득점을 성공하면서 이제 슈트아웃 서든데스까지 이어졌지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이종민 선수가 그 다음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경기를 크레인즈에 내주고 말았는데 이날 경기 끝나고 또 이종민 선수가 네. 한동안 벤치에서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떤 경기를 마치고 나서 네.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또 팀에 미안해하는 선수는 앞으로도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종민 선수에게 앞으로의 응원과 또 네.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네, 다음이 항상 기대되는 이종민 선수였고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양팀의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초반에 크레인즈 우에노 이로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네. 김혁의 강력한 슬랩샷과 또 2, 3피리어드 추가골이 터지면서 4대1 역전 드라마를 뽑아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진짜 시원시원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이날은 제가 해설하면서 리액션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봤어요. 뭐 혹시 영상을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뭐 약간 가만히 있지를 못하던데요. 고막을 좀 조심하시고요. 네, 소리를 너무 질렀더라고요. 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가면 네. 이날 같은 경우도 상대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상대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서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우에노 선수의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이 아니었나라고 싶어요. 역시 아시아리 역대 통산 득점 1위다운 어떤 그런 절묘한 힘 안 들이는 슈팅이었고요. 그 앞에 있던 디펜스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고 네. 또 이번 골리마저도 역동작에 걸리면서 네. 반응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정말 대단했죠. 김명 선수의 슈팅 페이크 이후에 한 번 더 접으면서 시도했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블락되어 오는데 이 라이트핸드 김혁 선수 입장에서 반대서 오는 슈팅을 시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난이도의 동작에서 정말 시원하게 깔끔하게 해내네요. 네트 완전 반대편 구석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 슈팅의 동점골이 되었고 또 분위기가 다시 한번 대명 쪽으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그런 득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전정우 선수의 득점 같은 경우는 네.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사실 상대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명의 어떤 패턴 플레이에 대해서. 근데 그런 패턴 플레이를 상대가 그걸 방어하려고 노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 방어로 인해서 생기는 빈 공간을 전정호 선수가 잘 캐치하고 노려서 득점에 성공한 모습 보여지고요. 테시 선수는 뭐 힉스 선수의 호흡이 워낙 좋으니까 네. 또 문전 앞에서 침착하게 득점 마무리 잘했고 또 이성진 선수 또한 경기 막판에 네.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스틱을 뻗으면서 정말 사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스틱워크 하나, 이 하나로 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명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했던 3차전 갖고 오게 되면서 위닝 시즌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굉장히 맞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있었던 세 가지의 시리즈들 살펴봤고요. 오늘 공지가 났습니다. 지난번 사할린과 크레인즈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이 경기는 사할린의 몰수패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크레인즈는 승점 3점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 아시아리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승점 68점의 사할린입니다. 2경기 덜 치른 안양한라보다 승점 7점 앞서 있습니다. 2위는 안양한라고요. 3위는 홈에서 승점 6점을 쌓아올린 오즈이글스입니다. 4위는 대명 킬러웨일즈가 승점 38점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5위에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승점 37점, 그리고 6위는 아이스벅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하위에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있습니다.
찰리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조기에 확정지었고요. 반면 프리블레이즈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많은 경기들 속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던 선수를 선정하는 주간 MVP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 MVP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제가 크레인즈와 대명의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네. 느낀 거는 이 선수가 괜히 아시아리그 역대 통산 득점 1위가 아니구나. 네, 앞선 아까도 말씀 주셨죠. 리뷰 내용에서 네.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네. 그 선수는 바로 크레인즈의 캡틴 우에노 히로키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득점이나 이런 도움, 어떤 기록화되는 수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크레인즈의 모든 공격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공격을 사실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파워플레이 찬스부터 대부분. 네. 근데 거기에 숏핸디드 상황까지 정말 할 일이 많은 선수고 바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또 경기 중간에 보면은 주장으로서의 어떤 동료십, 리더십도 있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고 네. 또 우에노 선수가 사실은 이 데뷔 자체도 쉽게 한 선수가 아닙니다. 원래 일본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팀이 해체가 되는 바람에 국내 하이원으로 건너와서 네. 프로 생활을 시작한 선수고요. 그런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사실 타지에서 루키가 프로 생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결국 일본 국가대표까지 되면서 네. 정말 지금까지도 좋은 활약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늘 발전하는 자세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감명 깊었고 네. 네, 또 이번 시리즈에서 좋은 활약 보였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네, 베테랑의 클래스를 보여준 우에노 히로키였고요. 이번 주에도 아시아 리그는 많은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오는 16, 18, 19일 안양에서는 안양알라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안양알라는 새해 첫 홈 시리즈가 되겠고요. 오랜만에 안양에서 펼쳐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일과 19일 그리고 21일에는 대명과 오지 이글스가 고향에서 마지막 3연전을 갖습니다. 갈 길 바쁜 대명이 과연 오지를 상대로는 어떤 경기들을 펼쳐낼까요? 일본 하치노에에서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연속으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벅스가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칩니다. 4위권 경쟁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아이스벅스가 최하위 프리블레이즈를 상대로 얼마만큼의 승점을 회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국내 아이스하키 팬분들께서는 안양과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안양부터 살펴볼게요. 네. 2020년 새해 첫 홈 시리즈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안양에서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안양알라는 우승을 위해 그리고 크레인즈는 4위 티켓을 위해 양팀 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충분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리즈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한라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동안 경기가 없었던 부분이 살짝 우려할 수 있겠지만 뭐 워낙 프로페셔널하고 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크게 우려하진 않고요. 네. 다만 크레인즈가 생각보다 전방 압박의 강도가 순간적으로 정말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전방 압박을 벗어나는 식으로 이런 시도들을 한다면 순간적인 크레인즈의 강한 전방 압박에 덜미를 잡힐 수도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이번 대명과의 어떤 시리즈 내내 눈에 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크레인즈가 순간적으로 첫 번째 사람만 가는 게 아닌 이 두 번째 사람 또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사람까지도 내려가면서 어떤 디펜스의 패스 길목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타이밍 움직임을 경기 피리어드 중간 사이사이마다 한 번씩 가져갑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가 현명하게 잘 벗어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번 시리즈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개인 기록이 있습니다. 크레인즈의 니시와키 마사히토 선수와 또 한라의 김기정 선수가 통산 400포인트를 이제 두 선수 다 앞두고 있는데요. 네, 몇 점 안 남았죠. 네, 니시와키 선수는 400포인트까지 2점, 그리고 김기정 선수는 5점이 남은 상태인데 과연 이번 시리즈 동안 누가 이 12번째의 어떤 통산 400포인트를 네. 달성한 선수가 될지 지켜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대명 킬러웨이즈는 고향에서 홈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남은 경기가 8경기인데요. 리그 3위, 2위, 1위 팀을 차례로 만나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관문은 바로 리그 3위의 오지 이글스입니다. 네. 대명 같은 경우는 정말 험난한 일정인데 또 다르게 보면 괜찮아요. 네, 밑에서부터 하나씩 네.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또 네. 플레이오프를 가게 된다면 결국 만나게 될 상대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또 정보를 수집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다만 오지와의 지난 원정 경기에서 사실 좀 많이 힘든 게임들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오지의 빠른 스케이팅과 어떤 뛰어난 개인 기량 때문인데요. 이번 크레인즈 선수들도 빨랐지만 그보다 더 빠르고 경기 템포 속도를
빠르게 갖고 가고 또 거기에 맥킨타이어 골리라는 든든한 수문장이 있는 오지 이글스를 상대로 대명이 어떠한 해법을 갖고 접근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는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더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부상에서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 라인 3차전 같은 경우는 라인의 밸런스를 다시 재조정하면서 네. 선수단 자체 내에서도 어떤 주전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네. 특히나 대명 입장에서는 득점에 대한 어떤 패턴 플레이가 포워드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어떤 포워드들 플레이를 하면서 디펜스까지 활용하는 플레이가 좀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네. 상대가 대부분 대명의 어떤 플레이를 많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역으로 상대의 어떤 허점을 찌르는 플레이가 많이 나와준다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의 걱정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멘트를 다음 시즌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NG 모음이 올라왔더라고요. 피디님 너무 제 NG만 몰아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새해에는 조금 NG를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국내 팀들 남은 경기 정말 NG 없이 아시아리그 끝까지 달려갔으면 소화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NG 없는 또 NG가 없을 순 없으니까요. NG가 덜한 행복한 20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안양과 고양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조재영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